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는 가장 기본적인 중학교 때 했던 사고방식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동시에 아니라면 더하고, 그러면 이제 하위 법칙은 거의 대부분 케이스 분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면 케이스 분류에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고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혹은 연속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 사건을 곱해서 구하겠습니다. 즉 더해서 구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곱해서 구하겠다. 결국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데 결국은 더해서 구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곱해서 구하는 거거든. 마찬가지 의미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순열이라는 13단원 순열이고 14가 조합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순열, 즉 순열이라는 상황은 순열 공식으로 계산하고 조합이라는 상황은 조합 공식으로 계산하겠다. 우리가 매번 일일이 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고방식이기도 해. 중학교 때는 이제 일품 같은 거 풀면 거의 대부분 일일이 세서 구했을 거고요.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 순열과 이 상황은 순열, 이 상황은 조합이니까 순열 공식 계산하고 조합 공식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고1 때 배우는 경우의 수 파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가게 되면 이어진단 말이야. 다 까먹고 하면 안 돼요. 한참 뒤긴 하지만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야.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총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까지 여기까지 배워.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4개 대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 두 개만 따라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서로 같은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서로 다른이라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합이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더한다며 거의 대부분 또는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데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표입니다. 특히 주사위는 표를 그릴 겁니다. 이거 표 안 그려도 되는데 결국은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중복 없이 빠짐없이에요. 중복도 있으면 안 되고 빠지는 것도 있으면 안 돼. 이게 가장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세야 되는데 막 세면 안 돼. 막 세면 까먹는단 말이야. 그럼 막 세는 건 초등학생이지. 그래서 더해서 5의 배수가 되고 싶다. 그럼 주사위는 1부터까지니까 가장 작은 게 2일 거고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게 12일 거고 그럼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5, 10밖에 없고 더해서 6의 배수 되는 경우는 6이랑 10밖에 없죠. 그럼 더해서 5 되는 경우, 10 되는 경우, 6 되는 경우, 12 되는 경우를 모두 다 일일이 각각 구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뭐 하는 거라고?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더해서 5 되는 경우 뭐 있어? 1, 4 항상 작은 순부터 큰 순으로 1, 4, 2, 3, 3, 2, 4, 1 더해서 6 되는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 그 다음에 또 더해서 6이 되는 경우 1, 5 했네. 더해서 10 되는 경우 4, 6, 6, 4 아이고 5, 6, 4 더해 12 되는 경우 6밖에 없죠. 이렇게 일일이 한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는 언제 더하냐, 즉 언제 케이스를 분류하냐. 또는의 상황은 케이스를 분류합니다.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구하지. 그럼 이거를 표현을 하겠지만 보통 경우의 수의 가지수를 집합과 비유를 해요. 그래서 5의 배수가 된 사건을 5의 배수의 집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이 집합이랑 나중에 같은 말로 통용되는데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집합을 A, 6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결국은 A 또는 합집합이죠. A 합 B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합집합 공식은 뭐냐면 얘의 개수를 세라는 건데 합집합 공식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 상황인데 지금 교집합은 발생하지 않죠? 5의 배수이면 4의 배수는 6의 배수는 30배수인데 없잖아. 그래서 그냥 두 개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기만 했잖아. 그래서 집합 표현으로 나중에는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무조건 표를 그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케이스 잘라서 케이스 1 5의 배수, 케이스 2 6의 배수, 케이스 3 케이스 4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서 표라는 방법을 하나 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결국은 마찬가지 우리가 사건으로 바라보는 건데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래. 그럼 2의 배수를 A,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집합 A,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집합 B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 A 또는 B, A 합집합 B야. 그러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두 개의 교집합을 차로서 구하는데 지금 얘가 2의 배수, 얘가 4의 배수야. 근데 교집합이 생기죠? 네. 4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게 1부터 100까지 중에 존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NA는 1부터 100까지 중에 2의 배수이니까 50개. NB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배수이니까 33개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상황은, 교집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A교 B는 2배수 그리고 3배수니까 2배수이면 3배수인 걸 뭐라고 부르냐면 6배수라고 부르죠. 그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6배수가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면 100을 6으로 나누면 몇 개 들었어? 16개 들었네. 그럼 교집합은 16개니까 뭐하면 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 문제를 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계산하고 있다. 경우의 수는 거의 대부분 집합으로서 표현한다라는 거지. 2의 배수의 집합, 2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144랑 서로수면 교집합, 이 공집합, 이건 집합이고, 숫자 입장에 서로수는 공약수가 1밖에 없으면 되겠죠? 그럼 144는 소인수는 어떻게 돼?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얘는 12의 제곱, 12는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2, 4개, 3, 2개란 말이야. 그럼 걔네 서로수가 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 배수도 아니다. 이게 되겠지? 이거 내가 집합을 해볼게. 그냥 세주시면 집합을 풀어보면 2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 뭐라 불러요? 2의 배수를 A, 3배수를 B라고 하면 2의 배수가 아니고 아닌 걸 뭐라 불러? 여집합이라고 하죠. 3배수도 아니다. B, 열을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 교집합, 즉 내가 하신 뭐냐면 2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3배수도 아닌 친구들의 원소의 수는 뭐예요? 일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A여, 교, B여야 결국은. 그러면 A여, B교는 여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여로 묶을 수 있죠? 드물어가 법칙에 의해서. 네. 여로 묶으면 교는 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집합이 여집합이야. 그럼 합집합이 여집합이면 뭐하면 돼? 전체에서 합집합을 갖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위에서
결국은 위에서 구한 게 합쳐가지거든. 1번 답이 뭐야? 1번 답이 뭐야? 1번 답이 67이에요. 67이야.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건 100에서 67을 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위의 문제랑 아래 문제랑 이어지는 건데, 이게 그냥 풀면 144랑 서로 소니까 2의 배수도 안 되고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네.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거 빼고 3의 배수가 아닌 거 빼고 그럼 6의 배수가 아닌 거 더하고 뭐 이러면 오래 걸리잖아. 근데 그게 결국은 집합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수용도를 이용한, 수용도 이제 초등학교 많이 했죠. 가지치기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그림. 가지치기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겁니다. A, B, C가 적힌 수용료의 카드가 있습니다. A가 2장, B가 2장, C가 1장입니다.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문자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일렬로 배열하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럼 수용도는 가지치기 그림이니까 맨 처음에 A가 오는 경우, B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를 다 해봐야 되겠지. 그럼 맨 처음에 A가 왔어.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뭐겠어? 이거 먼저 해볼까? 맨 처음에 A가 오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A 올 수 있고 B 올 수 있고 C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맨 처음에 A가 오면 두 번째 A 올 수 있고 B 올 수 있고 C 올 수 있습니다. 네. A 오면 A는 다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B 아니면 C겠지. 네. A, B가 오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네.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네. 네. C가 오면 A랑 A 썼으니까 C는 못 쓰니까 A, B. 네. 즉 처음에 A가 오는 경우를 세보니까 몇 가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 7이죠? 네. 그런데 처음에 A 온 거랑 처음에 B 온 거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은데. 똑같죠? 네. 왜냐면 A는 2장 비례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A가 온 게 1, 2, 3, 4, 5, 7개라면 맨 처음에 B가 온 것도 똑같이 세면 7가지일 거니까 똑같은 상황은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럼 케이스 분류, 케이스 1, 뭐 케이스 2, 케이스 3라고 되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지치기 그림을 통해서 이걸 수용도라고 부르고요. 수용도 그림을 통해서 일일이 세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 C 오면 수용.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AB밖에 없네. 그러면 CA 있었으니까 또 AB. AB 왜냐면 C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네 가지밖에 없네. 네. 그래서 다 일일이 구해서 다 더해서 가지수를 세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마찬가지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순서를 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차근차근 숫자를 집어넣어서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데 결국 얘는 케이스인데 자연수가 나오면 항상 일일이 해봐야 돼. 결국은 경우의 수 파트인 거거든.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성질상 일일이 해봐서 되는 거 찾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일이 해봐야 되는데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찾재 그러면 다 해봐야 되는데 봐봐. 항상 룰은 큰 거부터 집어넣는 거야. 개수가 즉 A1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C1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C에 1이면 케이스 1 C에 1이면 3이니까 넘어가면 2A 더하기 B가 얼마야? 11이죠? 네. 그럼 이거를 뭐 한다? 케이스 분류해야 됩니다. A가 1이면 B는 얼마야? C가 1일 때 안 쓰고요. A가 1일 때 1이면 B 9죠? 네. 2이면 7 3이면 5 4이면 안 돼. 손 안 돼요? 아, 돼요. 5이면 1 여기까지죠? 몇 개야? C가 1일 때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세야 돼. 케이스 2 C가 2일 때 C가 2이면 6이니까 2A 더하기 B가 얼마야?
8. 또 세야 돼. A, B에. A, 1, 2 항상 개수에 숫자가 큰 것부터 넣어야 돼요. 1 넣으면 6, 2 넣으면 4, 3 넣으면 2, 5 넣으면 안 되죠? 네. 4 넣으면 안 되죠. 미안. 4 넣으면 0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몇 가지냐면 3가지. K3 T가 3. 다 세야 돼. A 더하기 B는 얼마다? 5 A B. 이렇게 일일이 케이스 세서 푸는 걸 절대 귀찮아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이런 거 하는 파트입니다. 이런 거 하는 파트야. 1 넣으면 3, 2 넣으면 1 끝이죠? 두 가지. 4가면 되나? 4 넣으면 그 다음 얼마야? 그럼 2 더하기 B가 2거든? 안 되죠? 네. 안 되니까 다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5가지, 3가지, 2가지. 그러면 케이스 분류 했으니까 다 더해서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자연수인데 얘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연수 0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 xy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y 숫자 넣어야 돼, x의 숫자 넣어야 돼, 뭐부터 넣어야 돼? Y의 숫자. 항상 y에 넣어야 돼요. y가 1 넣으면 x에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2니까 5, 될 수 있는 거 4. 1 작은 거부터 1, 2 다 되죠? 네. y에 1 넣으면 얘가 2니까 지워지고 지금 5잖아. x는 5보다 작은 거 다 되니까 다 될 거니까 미안 0 되네요. 0부터 0, 1, 2, 5니까 뭐까지야? 4까지겠죠 이렇게? 네. 근데 애초에 잘못했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 7인데 왜 5예요? 지금 이게 아니라. y 1 넣으면 2잖아. 네. 넘어가면 5죠. 아. 근데 내가 지금 애초에 잘못했어. 지금 뭘 잘못했냐? 의미하는 정수니까 0부터거든? y 0부터 넣어야 되는데 0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2y는 7로 작아. 그럼 x, y에 집어넣을 때 0부터 넣었어요. 0부터 y 0 넣으면 x잖아. x는 7로 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0, 1, 2, 3, 4, 5, 6 다 돼. 그래서 7개입니다. 경우에는 결국은 이거를 다 안 쓰고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 y 0 넣으면 다를 만족하는 xy 수 찾기 위해서 xy에 숫자를 집어넣고 있는데 y 0 넣으면 x니까 x가 7로 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다 될 거 아니야? 그럼 범위를 써요. 보통 이렇게 안 쓰고 0부터 6까지 다 된다. 몇 가지야? 6가지.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 y 1 넣으면 x는 5보다 작은 거라서 5보다 작은 거 0부터 4까지.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에 2 넣으면 0부터 2까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가 2 넣으면 4니까 3. 그러면 0부터 2까지. 그럼 몇 개야? 3개. 그 다음에 3 넣으면 1보다 작은 거니까 0밖에 안 되네. 네. 1개. 1개. 그래서 16. 이렇게 다 더해서 구하면 되겠지. 네. 이해되시죠? 네. 항상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두 개 동전.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동전 과 주사위야.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방법은 첫 번째 주사위에서 안 면되면 2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안 면되면 2가지, 총 4가지입니다. 주사위는 총 6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동전 경우에서 하나당 주사위 6개의 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일일이 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앞면이 보통 헤드, 뒷면이 보통 테일이야. 그럼 동전 2개 던지면 앞, 앞뒤, 뒤앞, 뒤뒤, 헤드, 테일 이렇게 4가지란 말이야. 다음 동전 했고요. 주사위. 주사위는 6개. 1부터 6까지지. 네.
그럼 결국은 동전 하나당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 6가지, 이때 6가지, 이때 6가지, 이때 6가지 그래서 6이 4가지니까 6, 4, 6, 4, 24인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 그렇게 계산해도 좋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앞에 상황 세고 뒤에 상황 센 다음에 곱해도 돼요. 결국은 덧셈의 원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각각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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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니까 얘를 6, 4 곱하기 24로 계산하겠습니다. 뜻 아니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 다 세는 것도 좋지만 곱하기 4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곱하기 벽할이니까요. 왜? 가장 기본적인 항의 개수는 지금 항이 모두 다르면 분배를 했을 때 몇 가지 나옵니까? 물어봤을 때 일일이 하면 P에 대해 분배되는 거 4가지 Q도 4가지 R도 4가지인데 그럼 결국은 다르게 해석하면 앞에 뭉탱이에서 선택하고 뒤에 뭉탱이 선택해서 뿌렸을 때 경우의 수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얘를 경우의 수 생각한다면 PQR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3가지 A, B, C 중에서 하라는 건 4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전개하게 되면 총 12가지가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네. 마찬가지 다 해봐도 되지만 결국은 이 분배하는 경우의 수라는 건 다음 여기서 하나 골라서 선택해서 곱하는 결과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하기 마찬가지 여기도 2 곱하기 2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고 싶어요 라는 뜻이겠지. 같은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을 때 A에서 C 찍고 B로 가고 싶대. 그럼 내가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가려면 A, C 가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C에서 B 가는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6가지겠지. 네. A에서 B를 가려면 좀 경우의 수가 2개인 거지. 네. C를 찍고 가거나 뒤를 찍고. 근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곱하면 되잖아요. 난 쓰긴 해야 되겠지. 그래서 A에서 B를 가려면 C 찍고 가거나 D 찍고 가거나 케이스가 2가지고 그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지. 케이스 분류 있다면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A에서 D 가는 게 2가지 D에서 B 가는 게 3가지니까 6가지. 답은 6 더하기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약수의 개수는 정말 진짜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약수의 개수입니다. 가끔 총합도 물어봅니다.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숫자는 분류를 할 때 1이 있고요. 소수가 있고요. 합성수가 있어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그럼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굉장히 쉬워요. 얘는 소수 개수 1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죠? 네. 소수는 2, 몇 개의 약수? 1, 2. 즉 수수의 정의 자체가 미안합니다. 약수의 개수.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2개야. 3, 1, 3, 5, 1, 5. 즉 소수의 정의가 약수가 1과 지제밖에 없는 거니까 무조건 2개입니다. 네. 합성수부터인데 우리가 소수랑 비슷한 즉 소수가 약수에서 쉽기 때문에 소수의 거듭제곱도 굉장히 쉽단 말이야. 2의 제곱 몇 개야? 2의 제곱. 약수 몇 개야? 네. 3개. 1, 2, 2의 1승, 4. 2의 2승. 3개지. 네. 3의 4승은 11과 1.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4승. 결국은 소수의 거듭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지수의 더하기 1이거든. 항상 지수의 더하기 1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합성수를 어떻게 할 거냐? 뭐에 착안하는 거냐면 소수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약수의 개수가 지수 더하기 1인 거 알았어. 그러면 가장 쉬운 36부터 가보자. 그럼 36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러면 6개. 얘는 몇 개야? 3개. 2의 0승, 2의 1승, 2의 3개지? 네. 얘는 계속 3개. 0승, 1승, 2승이죠? 이렇게 만약에 합성수라면 수인수분 했을 때 결국은 약수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 3의 0승, 3의 1승 2의 0승, 3의 0승 2의 0승, 3의 1승 이렇게 즉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마찬가지 2의 1승도 하나 둘 셋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마찬가지 하나 둘셋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총 이렇게 9개 있어요 라고 찰 수 있는 거지. 네. 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찾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합성수가 있으면 소인수분을 해서 각각의 소수의 거듭제곱마다 몇 개가 아닌 세 요거 3개 요거 3개 그러면 곱하면 9개라고 짤 수 있겠지. 네. 다시 48은 소인수면 뭐야? 48 2를 하면 24 12 6 3이니까 48은 2의 4승 곱하기 3입니까? 그러면 2의 4승은 총 5개가 있어요. 3의 2승은 총 2개가 있으니까 곱하면 총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를 공식화하면 어떤 A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궁금해. 그럼 걔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어떠한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소인수 된다면 지수 더하기 1이 A의 P승의 약수의 개수 지수 더하기 1이 얘의 약수의 개수 그 곱하기가 약수의 개수 공식이지. 세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수가 늘어날 뿐입니까? 이해됩니까? 네.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소인수분해를 때립니다. 2의 세제곱, 3의 2제곱, 5. 3의 2제곱, 5. 이게 3개짜리 찢어져도 얘는 4개 지수 더하기 1 얘 3개 2개. 2개니까 24. 24가지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2번 이 중에서 뭘 찾지? 홀수의 개수. 360 약수 중 홀수야? 그럼 홀수는 짝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1을 안 가지면 되겠지. 네. 그러면 걔는 3의 제곱 곱하기 5. 5의 1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6개. 6개 할게 못 갔겠지? 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60과 42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재.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똑같습니다. 항상 공약수의 개수는 다음 두 개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똑같아. 항상 어떠한 두 개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걔 약수일 거야. 걔 약수를 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60과 420의 최대 공약수를 찾습니다. 그럼 뭐 나오니? 180 210 90 105 3만명 30 얼마지? 35 5 6 7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면 2의 제곱 3 5지.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가 요거랑 둘인데 얘의 약수의 개수는 얘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내가 찾고 싶은 공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거든. 2의 제곱인 게 3개 1승 2개 1승 2개 좀 몇 개야? 12개
라고 답을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잘 나와요.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네. 총합. 있잖아요. 뭐라고요? 밑에 문제 있어요. 네, 그 총합을 해보면 총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봐. 총합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인데 예를 해볼게요. 아까 예를 들어 봅시다. 36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지. 그럼 아까 36의 약수를 다 구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들의 약수의 짝짓기니까 1, 2, 2의 제곱. 얘의 약수는 1, 3, 3의 제곱인데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1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두 번째로 가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3 근데 총합인데 왜 그렇게 해요? 처음에도 이렇게 하냐고요? 다 찾아야 공식을 만들지. 약수를 다 찾아서 다 더하라는 건데 이게 다 더하라고. 여기 약수를 모두 찾았죠? 하고 싶은 건 약수의 총합입니다. 총합. 약 36에 이 약수 9개 다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았어. 그러면 가로부터 더해버리면 요거 1로 묶으면 1 곱하기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제곱. 가로 두 번째 줄 묶으면 2로 묶으면 1 더하기 3의 1승 3의 제곱. 세 번째 줄도 2의 제곱 3, 1, 3, 3의 제곱. 다 더해버리면 또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제곱 묶이니까 1 남고 2 남고 2의 제곱 남아요. 결국 얘가 뭐냐면 약수의 총합 공식입니다. 얘가 약수 총합이거든. 결국은 약수 총합은 어떠한 친구를 소인수분 했다면 소인수분을 했어. 그러면 그 첫 번째에 나온 친구의 약수의 총합, 즉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소인수 된다면 한 개, 뭐 여러 개 있다면 첫 번째 친구의 약수의 총합 곱하기 또 그 두 번째 친구의 약수의 총합 이렇게 곱하면 돼요. 즉 약수의 총합의 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얘도 이게 맨날 이렇게 하면 어렵단 말이야. 이것도 웬만하면 외우는 게 신상이 편하다. 그래서 뭐 공식화하면 어떤 A라는 수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럼 걔가 A의 P승 곱하기 B의 Q승으로 소인수 된다면 약수개수 공식은 뭐라고? 약수개수 공식은 약수개수는 A의 P승 곱하기 B의 P승이라면 P 더하기 1 곱하기 Q 더하기 1이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소인수 된다면 A의 P승이야. 그럼 얘의 약수 A의 0승, A의 1승, A의 제곱 쭉 해서 A의 P승까지 약수의 총합 곱하기 B의 P승, B의 Q승이면 B 0승부터 B의 1승 쭉 해서 B의 Q승까지, 즉 약수의 총합의 곱이라고 약수 총합 공식 이 두 개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맨날 할 수는 없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히 자주 하는 건 외우는 게 좀 행복한 면이 있다. 중요합니다.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려고 한다. 0원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불할 수 있는 경우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둘은 달라요. 말장난입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걸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방법은 10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10개를 다르게 보는 게 방법이야. 네. 금액은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10개 내는 거 같이 내는 게
금액입니다. 방법은 쉬워요. 1,000원짜리가 2개 있대. 그러면 1,000원짜리가 안 되거나 2개 있으면 1,000원짜리로 내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안 내거나, 한 장 내거나, 2장 내거나. 5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500원짜리 지불 경우의 수는 4가지. 100원짜리 3개 있으니까 4개. 48 동시에 내는 거니까 곱하기입니다. 47 그리고 한번 빼야 돼요. 영원 내면 안 돼요. 0원 되는 경우를 갖다 버려야 돼요. 둘 다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경우 한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를 세세요라고 물어본다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수를 세고 뭐 하면 돼? 0원 지불하지 말라고 하면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야 이거? 48에서 47 1 뺐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얘랑 방법이 다릅니다. 1,0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 뭐라고 하는 거야?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긴 요인 없애.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500원짜리 못 만들기 때문에 경우수가 안 생겨. 즉 문제 생기는 걸 거슬러 버리는 겁니다. 즉 1,000원짜리 2개 있으면 얘다 500원짜리를 거슬러 버려. 50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야? 500원짜리 하나. 아이 1,000원짜리를 다 500원짜리를 거슬러 버려. 4개. 그러면 4개 더 있는 거니까 500원짜리 7개 있는 거 아니야? 네. 즉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즉 뭔 소리냐면 이거를 이제 부정적 동질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풀면 어려우니까 주목 생기니까 뭘 바꿔서 얘랑 똑같은 경우로 바꿔서 풀자 라는 아이디어거든. 경우의 수는 이런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중복생기잖아. 막 그냥 세면 방금 전 사람 중복생긴단 말이야. 그걸 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1,000원짜리 2개를 500원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500원짜리 총 몇 개 있는 거야? 500원짜리 7개 있는 거죠? 그러면 중복 안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 방법을 부정적 동질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이렇게 있으면 50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은 8가지, 100원짜리 3개 있으면 4가지 곱하면 32가지인데 마찬가지 빵원을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31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어차피 문제 이밖에 안 나오니까 방금 푼 2가지 유형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이해가 되시죠? 네. 색칠하는 방법의 수 엄청 어려워요. 이것도 파생이 되면 정말 그지 같은데 이게 정말 그지 같거든. 파생되면 나머지 2개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올 건데 이게 문제야. 이게 파생되면 열받아. 파생된다는 게 아직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개의 영역의 색을 칠하는데 모두 다른 색을 칠한대. 땡깁니다. 그냥 칠하면 돼요. 보통은 하는 거지만 제일 이상한 거, 특이한 거 먼저 하는 겁니다. 뭐 칠해야 돼? A. A 칠하는 경우 몇 가지인 거야? 5가지 색이 있어. 5건. 5가지. 뭘 칠했으니까 색이나 줄겠지? 얘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연속적으로 칠하기 때문에 곱하면 돼요. 쌤이 중2 때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너무 쉽죠? 이게 중학교 파생이 더 어렵습니다. 중학교 파생이 1품에 이런 거 나오긴 써봤어요. 그럼 안 할 겁니다. 그건 정말 써봤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2번이 메인인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다. 색을 또 써도 돼. 그렇지만 이웃하면 다른 색, 안 이웃하면 같은 색을 써도 된다. 그럼 일단 뭐 칠해야 돼? 모두 A. 5색이 있습니다. 5색 있어. 그럼 A 먼저 칠해야 돼. 네. 막 중학교는 막 5색 쓸 때, 4색 쓸 때, 3색 쓸 때, 2색 쓸 때 뭐 이러면 힘든데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러면 5가지 색을 모두 쓸 때 A 먼저 칠하면 A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입니다. A를 칠하는데 5가지야. 그럼 색이 네. 4가지 남았어. 1번을 칠했다. 그러면 B는 4가지야? 네.
B는 4가지. C는 3가지. 그러면 C는 지금 1번과 4가지고 2번 색을 칠했어. 4가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1번과 2번의 이웃하니까 색이 또 몇 개밖에 안 돼? 3개. 3개밖에 안 돼요. 여기 3가지고 네. 3번 색을 칠했어. 그럼 D는 지금 3가지. 1번, 3번이니까 또 뭐야? 3가지. 3가지야. 왜냐면 지금 1번, 3번만 이웃하지 2번은 안 이웃하거든? 그럼 여전히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겠지. 그 다음 또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 또 3가지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지. 근데 이제 이게 하나 더 어려워지면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 여기가 굉장히 쉽거든? 여기까지는 그냥 쉬워요. 이거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240. 초등학교 때 했어. 근데 문제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별표. 이 문제가 시작이고 이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마찬가지 5색이 있고요. 이웃하면 다른 색깔, 안 이웃하면 다른 색깔. 같은 색깔 된다 라는 겁니다. 봐봐. 또 뭘 칠해? A 먼저 칠해야 돼요. A는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입니다. 근데 A에 1번 색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네. 그 다음은 누굴 먼저 칠할 상관없으니까 내가 C. C 먼저 칠한다고 해볼까? 3가지. C를 칠하면 A랑 하나 썼으니까 4가지야? 네. 4가지. 그럼 여기를 내가 2번 색을 칠했다고 해보자. 나 D 칠해. 3가지. D 칠하는데 3가지야. 그러면 B도 3가지. 뭐 3번 색 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가 3가지인데 여기서 문제 생겨요. 여기서 문제 생깁니다. 봐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는 3가지 1번, 2번, 3번인데 2는 지금 1번과 3번과 1번, 3번에 붙어있으니까 2에 올 수 있는 건 뭐뭐 있는 거야? 2에 올 수 있는 건? 2에 올 수 있는 건 1번은 3번이 아닌데니까 2번 되고 3번 되고 5번 돼요. 네. 그러면 2에 주황색이 오면 B엔 몇 가지 와? 2가지. 색을 2개밖에 안 붙여있거든? 3가지야. 즉 2에 2번이 오냐 다른 색이 오냐에 따라서 B의 경우 수가 바뀌어. 아까는 안 바뀌거든? 아까는 회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오는데 얘는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우 수가 바뀝니다.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얘는 2에 2 올 때랑 4 올 때랑 5 올 때를 따로따로 계산해줘야 돼. 2에 2번이 오잖아? 마지막에 B를 칠하는데 2개의 이웃할수니까 B는 3가지야 경우의 수가. 네. 여기는 지금 1번, 2번이 이웃할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3, 4, 5 3가지잖아. 근데 여기에 2번이 아닌 다른 색깔 뭐 이런 게 왔어. 그러면 몇 가지야? 2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2가지야. 즉 2에 2 올 때랑 4 올 때랑 5 올 때가 경우에서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요. 즉 2에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B의 경우에서 바뀌면 이거 2에 따라서 K 찢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C, D를 칠하는 거 5, 4, 3. 나머지를 칠하는 게 2가 6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2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곱하기고요. 뒤에는 더하기해서 곱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1대 1대 1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 어려워요. 몇 가지니 이러면 20 60 곱하기 얼마야? 7 420.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마찬가지 여기를 내가 A 영역 B, C, D이라고 하면 A부터 칠합니다.
A를 칠하는 경우 몇 가지야? 5가지. A는 빨주노초 파 중에서 아무거나 칠할 수 있으니까 5가지. 항상 제일 이상한 거 먼저 칠하는 겁니다. 그 다음 B를 칠해. 마찬가지 B는 뭐로든 뒤에랑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B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아무거나 칠해. 4가지 그냥 칠했어. 빨리 칠했고 주 칠했고 그 다음에 2 갑시다. 2에 칠할 건데 지금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랑 인접하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없어요. 노초파 3가지. 그죠? 그래서 노란색이 맞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이 경우가 2개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저 노란색을 칠하냐 안 칠하냐로. 여기 그러니까 그 아까 쌤이 풀었던 대로 3 더하기 2 더하기 2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풀어도 돼요? 되죠.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 D를 칠할 때 이때부터 문제 생긴다 이거지. D를 칠하는데 D에 엄밀히 말하면 마주보는 친구가 얘랑 같은 색깔이 오냐 오냐가 중요하다 이거지. 여기에 지금 남은 색깔이 D는 빨간색이랑 노란색만 안 입혔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올 수 있냐면 주황색이 올 수도 있고 초록색이 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올 수도 있어요. D는 3가지란 말이야. 근데 얘가 주황색이 올 때랑 녹색이 올 때랑 파란색이 올 때가 C의 경우가 달라. 엄밀히 말하면 마주보는 얘랑 같은 색이 오면 똑같이 주황색이 오면 여기에 주황색이 오면 C를 칠할 때 지금 여기 주황색이 오게 되면 C에는 주황색, 빨간색밖에 이용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3가지 올 수 있다 이거지. 즉 이 상황이 문제야. 이 상황이 문제야 이거지. 이러면 여기 3가지야. 여기 주황색이 오면 3가지야. 근데 주황색이 안 오면 여기에 주황색이 안 오면 여기 녹색이 오면 2가지라 이거지. 즉 주황색이 올 때랑 안 올 때랑 경우의 수가 다른 거지. 주황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 오면 즉 여기에 주황색이 오면 C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지만 주황색이 안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녹색이 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올 수도 있겠지. 여기 녹색 오면 몇 개야? 2가지죠. 이 파란색 오면 몇 개야? 2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해져야 된다. 앞에는 곱해야 되고 뒤에는 더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주황색이냐 주황색이 아니냐를 풀었을 때 여기가 4가지가 나왔어? 4가지 나온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4가 나왔다면 우리가 여기 3가지 2가지니까 총 7가지예요. 따로따로 해야 된다. 결국은 앞에는 곱하기로 가지만 뒤에는 뒤에 따라 달라지니까 따로따로 계산해봐야 한다 이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집에 가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아까랑 똑같지? 엄청 잘 나온다는 거 틀리기 열심히 보고 있는 거 맞죠?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수를 만든다. 100의 자리 숫자와 11의 자리 숫자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적어도 문제는 보편적으로 전체에서 반대사항을 빼서 구합니다. 그럼 전체라는 건 적어도 문제를 보통 6건 문제라고 부르고요. 6건 문제는 일이 생기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가 홀수면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세 번 다 한단 말이야. 귀찮겠지? 그래서 전체 그냥 세 자리 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냥 세 자리 수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6가지. 한 밖에 없으니까 5가지, 4가지니까 전체는 몇 가지지? 20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120. 그럼 전체는 총 120개의 세 자리 수가 나오겠지. 네. 그 중에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중 짝수. 적어도 하나 홀수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가 모두 짝수인 것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네. 3가지 2가지. 그러면 100의 자리 짝수 오는 거 몇 가지야? 짝수가 지금 2, 4, 6이니까 3가지. 하나 줄이니까 그 다음 짝수 2가지. 24가지. 그 다음에 여기 아무나 막아도 되니까 2개 쓰면 4가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야? 24가지.
24가지. 그러면 사건의 상황은 전체에서 반대의 사항을 딱 벌어서 네. 구한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구해요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게 다 풀고 숙제는 다 풀어오세요. 20번까지 경우에서 다 풀어오시면 되시고 빨리빨리 풀어야 결국은 이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수열 과정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서 다 풀고 가시고요. 여기 하겠습니다.